저도 2층에 지금 목조주택을 짓고 살고 있지만 2층에 있으면은 목조도 바닥을 이렇게 설계했을 때 구조적으로 불안감이 사실은 좀 있어요. 보통은 지금 바닥에 방통 치는 그 하중이 걸리는 잔선을 구조재를 어떻게 쓰죠?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이곳은 여주 점동에 있는 경량 목조주택 건축 현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주 외에 다른 관내에 있는 건축 현장들을 주로 많이 다녔는데요. 사실 저도 운전하는 게 사실 너무 싫어서 가까운 데에 있는 건축 현장을 가고 싶었는데 마땅히 이렇게 섭외된 곳이 없어서 외지로 좀 떠돌아다녔는데, 이번에 여주 관내에 있는 목조주택 건축 현장을 소개받아서 아침부터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땡볕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구독자분들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가온파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건축 현장을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조금씩 목조주택과 ALC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주택 등 제가 건축 현장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전원주택 건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 제가 건축목공 기능사 자격증 공부를 해서 4월에 취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현장에서 좀 공부를 해보고자 제가 책도 사보고 현장에서 전체 공정들을 한 번씩 쭉 이렇게 훑어보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요청을 했는데, 마침 이 현장에 기회가 돼서 저도 공부도 할 겸 여러분들께 목조주택 건축과 관련된 몇 가지 포인트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뒤에 현장이 한참 골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골조 작업하고 있는 현장에서 빌더님한테 몇 가지 제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들을 빌더님한테 여쭤보고 그 내용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억지로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월 수직을 잡았던 이 브레스 각재를 뜯고 있는 중에 해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시 가세를 벌써 떼고 계신 거예요? 네, 2층 지금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외부에 OSB 합판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작업 진행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 될 만한 것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일단은 먼저 눈에 드는 거는 기초 바닥이죠, 이거? 네, 기초 바닥입니다. 네, 기초 바닥인데 여기가 화장실인가요? 네,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인데 단차가 없네요. 기초가 일반적으로는 화장실이 조금 더 낮게 다운으로 기초를 치시던데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 회사에서 짓는 바닥 난방을 할 때 기본적으로 EPS 보드를 100mm를 깝니다. 그래서 바닥 몰탈 라인까지 한 150mm 찬차가 나기 때문에 굳이 화장실을 다운 안 해도 그 단차로 인해서 신발 걸림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운을 안 하고 시공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열재를 50mm 치는데 네, 저희는 100mm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벽체에 이게 브레이싱 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브레이싱 철물인데요. 이것들은 OSB 합판 자체가 횡장력이 굉장히 좋아서 다 잡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철물을 한번 써서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철물들입니다. 그렇고 여기는 가장 긴 벽 쪽에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개구부가 없는 쪽에 창문에 걸리면 안 되니까 개구부가 없는 가장 긴 벽 쪽에 길게 잡아주는 게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하죠. 지금 여기 OSB 안쪽으로 내벽 쪽으로 이렇게 브레이싱을 걸었고, 보니까 여기 OSB 끼리도 보면은 이게 H 합판 클립입니다. 합판 클립인데 우리가 만약에 습에 어떤 노출됐을 때 요 사이사이도 끊어짐이 있는데, 요 사이사이는 저희가 못으로 양쪽으로 서로 시공을 해서 틈이 안 생기는데, 요런 틈에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얘가 습에 좀 부풀었을 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의 단차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시공상의 편의성도 있고요. 클립을 사용함에 있어서. 혹시 시공할 때 이걸 중간에 조인트로 사용을 하면은 시공할 때도 편하겠네요. 네. 그럼 얘를 끼우면은 요 사이에 일단은 간격이 살짝 확보가 돼서 저 간격에 의해서 나중에 수축 팽창하는 것도 어느 정도 네. 나아진다는. 네,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단열도 지금 하고 할 예정이시죠? 네, 지금 현재 요 벽체 같은 경우는 외부에 저희가 스카이텍 8mm를 시공하고 그 위에 레인 스크린 걸고 세라믹 사이딩 16mm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USB를 외벽에다가 치셨는데 혹시 내벽에도 USB 시공을 하시나요? 네, 저기 9mm짜리 내부 합판을 칩니다. OSB, 예, 9mm짜리 내부 OSB를 치고 바깥쪽으로? 바깥쪽은 11.1mm짜리 쓰고요. 그 내벽적인 9mm 치고 9.5T짜리 석고 보드를 치고 도매를 한번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자, 그리고 헤더 쪽 관련한 설명을 좀. 여기가 지금 거실 부분의 개구부잖아요. 이게 네. 여기 폭이 얼마나 되는 거죠? 2,900에 2,000 계급이고요. 네, KCC 3중 샤워, 2중 샤워 들어올 예정인데, 저희는 일반적인 박스 헤더가 아닌 빔 형태의 지금 3더블에 합판을 2장을 끼워 넣어서, 우리 현장에서 이런 걸 빔이라고 하죠. 저희가 뭐 그 장선이 안 걸리는 이런 그런 걸 쓰는 걸 저희들은 헤더 대신 구조적으로는 훨씬 튼튼한 것이 있죠. 예, 이게 일반적으로 보니까 박스형 헤더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중간에 USB를 2장 겹쳐서 빔 형태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네. 지금 헤더가 들어가는 부분에 양쪽 부분은 지금 이게 킹스터드? 네, 킹스터드 네, 트리머입니다. 잭스터드나 뭐 킹스터드 네. 용어를 이제 한참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이 킹스터드라고 뭐 트리머가 하는데 요건 계급부 사이즈에 따라서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건 1500 이하는 트리머를 한 장을 끼우고 1500에서 2400 정도까지는 트리머를 2장을 끼우고 2400에서 뭐 3100까지는 트리머를 3장을 끼우고 3100이 넘어가는 것들은 트리머를 4장을 끼우고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자,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층에 방통 같은 걸 온도를 안 하니까 네네. 무게가 그렇게 많이 지탱을 안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위에 무게가 하중이 굉장히 많이 실리잖아요. 네, 스프링 난방을 하고 방통을 치기 때문에 그 하중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장선을 설치를 할 때 많이들 이게 과연 목구조로 저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저 정도로 받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통은 지금 바닥에 방통 치는 그 하중이 걸리는 장선을 구조재를 어떻게 쓰죠? 네, 어느 정도? 저희는 2x10 부재를 쓰고요. 2x10은 235mm 정도 되는 부재를 쓰고 그 부재는 나무다 보니까 힘이 다 있습니다. 이 힘의 방향을 반대로 잡아서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기 나무가 이렇게 휘어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 힘의 무게를 반대로 잡아서 그 어떤 처짐에 있어서 덜 처지고 그리고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일일이 부재를 힘의 방향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설프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2층 바닥 장선이랑 저 구조용 OSB를 칠 때 보면은 장선에다가 예를 들면 접착제를 바르게끔 되어 있던데 여기 시공은 그렇게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씩 그 구조재와 합판 사이에 그 삐져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글루라고 하는 저기 보면은 네. 네, 살짝 저렇게 뭔가 네, 발라서 흘러진 네,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저게 글루라는 목재형 본드입니다. 이게 합판하고 뭐 구조재하고 저희가 못을 뭐 총총히 받긴 하지만 그래도 울림과 어떤 그런 외부 물리적인 것들을 위해서 조금씩 벌어지고 하는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드를 칠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어우,
비계 타고 올라가는 건 항상 위험한 것 같아요. 여기 가족실이고요. 네. 여기는 침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이시는 곳이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아, 화장실. 네. 2층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저 팀장님께서 골조 팀장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자, 밑에서도 제가 여쭤봤는데 네, 항상 저도 2층에 지금 목조주택을 짓고 살고 있지만 2층에 있으면은 목조로 바닥을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구조적으로 불안감이 사실은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데 요 바닥재를 예,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바닥은 바닥재용으로 나오는 TNG 합판이라고 해서 TNG? TNG 합판. 그냥 눈으로는 그냥 OSB처럼 보이는데 아니, OSB보다 두껍습니다. 아. 19mm로 나오는 19mm. 합판이에요. 예, 요걸로 깔고 여기 안에 암놈 숨는 홈이 있어가지고 같이 안쪽으로 딱 물어주고. 루바식으로 예, 그렇죠. 패널로 그렇죠. 맞물리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딱 같이 교체해서 물어주는 거고. 네. 여기에 이제 뭐 온돌문하니까 방통이 쳐지고 뭐 이제 난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보면은 깔돌이 같은 게 깔린 거 보면은 네. 이 다 교차식으로 깔리게 돼 있어요. 깔돌이가 지금 보면은 예, 그렇죠. 요게 깔돌이라고 하는 예, 건가요? 그렇죠. 네. 깔돌이가 여기 보면은 네. 한쪽으로 다 맞물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암놈 순놈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같이 다 꿰매주는 거죠. 제가 예. 책에서 공부한 그 이중 깔돌이를 설치를 하는데 그게 맞물리는 벽체끼리 맞물리는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교차가 그렇죠. 되게끔 시공을 예, 해서 위쪽 깔 때도 마찬가지,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플레이트도 다 교차로. 그냥 이렇게 마주보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결속력이 떨어지니까 다 교차 시공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목조주택에 2층에 방통을 쳐도 네,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도 된다. 그렇죠. 하중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자,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비 건축주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지에 있어서 뭐 안 중요한 공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기초부터 마지막 입주하는 그 입주 청소까지 모든 공정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이 골조 작업입니다. 골조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구조적으로 튼튼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부재를 다 써야 되고 그 간격을 정확히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수직 수평을 가장 잘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건축주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조금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living on the ground because my roots are here. It makes me proud. I have never forgotten it. You don't have to understand about how I got past you.